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나라를 시작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허들이 낮은 총기 규제에 비해서 한국은 아예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함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관광 온 외국인들이 한 번씩 놀라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은 바로 도로에서 이동하는 탱크를 봤을 때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도로에서 탱크가 이동하는 건 많이 익숙한 상황이죠. 보통은 도로에 탱크가 지나가면 훈련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이죠. 탱크뿐만이 아닙니다. 전투기가 하늘 위로 날아다닐 때 역시 훈련한다고 생각할 정도이죠. 그 외에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이 끊기거나 전화가 안 되면 전쟁 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연해져 있는 한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 훈련은 한국의 민간인들에게도 익숙한 상황이죠. 거의 모든 한국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로 인해 군사훈련 상황이 아주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총기 사용 방법 역시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을 정도이며 서울 도심에서 전차 훈련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을 때는 남자 5명 중 1명이 전차 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에 언제든지 전쟁 상황에 대비되어 있는 한국인과 그들의 생각이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민방위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전쟁 났다면서 놀라는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놀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평화로움이 쭉 지속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은 더더욱 그런데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는 안전함에 익숙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TV나 게임에서나 보던 탱크나 전투기가 실생활에 나타난다면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할 정도이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민간인이 탱크나 전투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행사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외국의 뉴스를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은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달리 한국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현재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탱크나 전투기가 지나갈 때는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은 6.25 전쟁 당시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공습을 받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언제든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렇기에 전쟁에 대한 대비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리 군사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군사물품의 성능이 좋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제일 먼저 투자하는 부분이 방위산업이었고 결국 요 몇 년 사이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직 핵무기 개발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오랜 운용으로 인해 핵물리학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미국의 허가만 떨어진다면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본인들이라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맘 편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다면서 신기해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상식으로 여겨지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역사학에서는 한국이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최근 중국 역사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도입했지.
당이 만든 수정된 버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아. 진짜야? 출처 좀 볼 수 있을까? 그럼 한국이 탱크도 하나 없이 북한을 침략했고 때마침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최신 장비들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 얘들아,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북침 한번 해보자. 스스로 몰락해보는 거야. 이랬다고? 저 말을 믿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멍청해야 하는 거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 북한 사람들도 믿지.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자기들 역사를 제외하고 다른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무기를 갖추고 있었는지, 누가 누구를 지원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 잘 모르지.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소련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 그럼 중국인들은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면서도 기본적인 역사나 지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가? 중국에서 역사는 필수 과목도 아니며 중국 역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지. 외국 역사는 표면적으로만 언급될 뿐이지. 며칠 지나면 뭘 배웠는지도 기억 못해. 예를 들면 아마 다들 1차 대전은 알아도 누가 누구랑 싸웠는지는 모를 거야.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지. 중국인들 빼고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세상엔 감수성 예민하고 순진한 젊은이들이 많아. 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지. 어린 친구들은 온갖 출처로부터 잘못된 정보들을 얻곤 해. 맞아. 심지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조차 한국 정부가 일본을 초대해서 통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어. 그게 바로 일본이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은 그 말을 믿고 있지. 중국은 지금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역사를 다시 쓰려고 애쓰고 있지만 진실을 알리는 인터넷 정보들이 과연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 지켜보면 알 거야. 100%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은 일본 학생들이 제국주의 교과서에 세뇌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과서들은 그저 유통되고 있는 교과서들 중 일부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도 피해받는 건 마찬가지지. 배웠어야 했는데 못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 문제는 단순히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게 아니지. 난 제주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지. 1921년 털사 인종학살 Tulsa Race Massacre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없어. 난 성소수자야. 학교 다닐 때도 수많은 성소수자 영웅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 내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그 사람들에 대해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어. 이런 것들도 몰랐는데 내가 모르는 비극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생각해보자. 저번에 레딧에서 한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고 계속 주장하던 유럽계 북한인 한 명이 생각나네. 참 재밌어. 왜냐면 심지어 구소련 자료에서도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 말이지. 우리 모두 소련이 어디를 지원하고 있었는지 다 알잖아. 몇몇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믿기 편한 걸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거지. 중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있는 중이야.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넌센스를 믿고 있어. 중국의 선정기관? 아니면 어떤 바보 녀석이 혼자 올린 건가? 사용자 이름이랑 프로필 사진을 보니 한 비행학교의 공산주의 청년 동맹 소속인 것 같네. 뭐 어쨌든 새로운 일은 아니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남한을 침략국이라고 주장해왔으니 말이야. 쟤들은 다른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네 역사까지 계속 수정하고 다시 쓰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세상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지. 아, 물론 중국은 빼고 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들이야. 한국이 왜 아직도 중국 공산당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돈 때문이겠지. 잠깐 이해가 안 된다며? 잘 이해하고 있는걸? 한국으로서는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뿐이야. 부정적인 관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니 말이야. 하지만 그렇긴 해도 중국을 다루는 방식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뭐라는 거야? 내 역사 학위가 어이없어 할 정도야. 모든 나라, 심지어 국내에서도 정부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 중국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지. 오직 북한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중국만이 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겠지. 거짓말을 멈추질 않는구나. 그 많은 중국인들은 어쩜 그리 잘 속는 거지?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관련된 모든 전쟁의 진실이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진실은 잊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분명하지.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는 거지.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가 누군데 여기 와서 뭐가 뭔지 정의하고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친구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중국식 사고방식이군.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이자 친구로 생각하고 있어. 나 중국인인데 실제 우리 교과서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쓰여 있지. 중국은 이에 반대했지만 미국이 38선을 넘고 군대가 우리 국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개입해야 했고, 우리 입장은 외국 군대는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고 한국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어. 만약 미군이 그 균형을 깨면 우리는 북한, 소련과의 관계의 기반에 개입해야 하는 거였지. 네네, 그러시겠죠.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관점이야. 진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지. 이상으로 중국 역사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